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안 봤네요. 깜짝 놀라셨죠?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열린마당 짝꿍이 바뀌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저는 임용수라고 하고요. 늘 스포츠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 뵙다가 네.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진짜 기분 좋고요. 제가 이 분위기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한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열린마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 가실 분입니다. 네. 환영과 응원의 박수 저기 방청객분들도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쪽 자리는요. 네. 저희 이 두 분 뒤쪽에 계시는 방청객들 분들의 그 혹독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네, 그래서 예.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출전이자 네. 마지막 출전이 그럴 있나요? 수도 있습니다. 아, 네, 큰일 일단 났습니다.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고 예. 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열린마당 오늘은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했는데요. 일상에서 챙겨야 될 다양한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네. 주제 바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법률로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정보를 알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일 때가 많은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알쏭달쏭 퀴즈를 통해서 그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과는 초면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계 방송할 때 챔피언스 필드에서 자주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보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격하게 서로를 이렇게 아는 체를 하고 네, 이렇게 격하게 하는- 아는 체 하는 건 예, 어떻게 아는 체 하는 악수도 건가? 하고 확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열린마당에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주 물론 뭐 김한별 아나운서하고도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지만은 우리 임영수 씨하고도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통 분모가 일단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영남 씨는 어떠세요? 저는 첫인상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수다분하게 생기셔가지고 좋게 생기셨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성격도 좋으실 것 같고 네, 목소리도 우렁우렁우렁하니 좋고요. 근데 이제 전라도 말 잘 알아들으실란가 어찔란가 와, 딱 세월이 참말로 그 가면- 걱정도 마시오. 쓰었어.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뭐요? 그 출장 많이 다니시니까 네네. 전주 출장 갔을 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그 얘기 해주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농구 중계를 가서 네. 주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안내 요원께서 이제 보통 이제 서울 말로 치면 저 끝에 세우시면 됩니다라는 네. 말씀을 아따 쏘셔 저쪽 끝허리에 세우셔 뭐 이러시더라고. 끝허리라는 말을 듣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짝 끝허리. 저짝 끝허리로. 예, 일단 그것도 합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봉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겠는데요. 네. 최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그 문제 내시느라고 두 분 변호사님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네. 쉬운 사건 하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모든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결론도 달라질 거고 워낙 지금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도움이 되실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선정하셨나요? 생활 법률이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시다가 경험하시거나 본인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기 피해를 중심으로 좀 사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법률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법률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법정에 서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깜짝 없었어요. 놀랐잖아요. 앞에 서두가 네. 길어서. 그래서 이 법률적으로 뭘 해석하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사건을 많이 만들어서 자꾸 그런 데를 다녀봐야 그 내용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좀 오늘 좀 상당히 암담합니다. 예. 실제로 야구 룰은 꽤 뚫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야구들은 중계 방송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거기서 유권 해석을 내려주죠. 유권 유권에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법 없이 살아왔다 보니까 네. 진짜요? 왜 엄마 뭐 법하고 아니. 같이 올 것 같소? 어쨌든 법 없이 살아왔다 보니까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뭐 고발, 고소한 맛만 잘 알지 고소라고는 모릅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틀리겠구나 싶네요. 저만 따라오세요. 예. 예. 엄마 같이 할 거 가서 이런 거 다 이해 다 하시는 아,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예. 네, 네. 아우 편안합니다. 사실 두 분처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네.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적어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보를 잘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네. 이 변호사님께서 가벼운 몸풀이용이라고 문제를 준비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몸풀기용인데 쉬운 듯 쉽지 않습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자, 연인 사이일 때 주고받는 선물이나 돈은 헤어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 와. 변호사님, 몸풀이용인데 내용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야. 어우 세상에. 그 내용 자체가 네, 아주 깜찍 발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 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연인 사이일 때 주고받은 선물이나 돈 헤어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문제를 마치고 어쩌고를 떠나서 실제로 있습니까,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일이 많죠. 많아요. 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의외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왜 선물이라는 건 진짜 가볍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거나 비싼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 아니고 뇌물 아닐까요? 그럴 수도 금액이 있죠. 높아지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자, 문제 다시 드립니다. 연인 사이일 때 주고받는 선물이나 돈은 헤어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 OX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헤어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 O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죠. 자,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제 기준대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의견이 반반이 나뉘었고 네네. 두 분은 모처럼 의견이 같게 오늘 X를 진짜? 주셨네요. 그러네요. 예. 감독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연인 사이에 좀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 그것이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지. 헤어졌다 해서 밥 사주고 뭐 돈 좀 이렇게 용돈 주고 한 거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주라고 네. 한다는 것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네. 되고 남자나 여자나 쿨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만날 때 만나고 헤어질 때는 과감하게 쿨하게 예,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받을 수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나는 아니다. 예, 저는 아니다.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를 듣는 순간 빈정이 상해가. 맞아. 아니 뭐 맞아. 법적으로 뭐 도장을 찍었어, 못을 어쨌어. 주면 끝나는 거지. 끝나지. 면포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주라 마라. 아이고 빈정상해 안. 요럴 때 표현을 추접스럽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추접스러운 거죠. 추접스럽다. 예. 빈정상했어요. 네. 법적으로 이것이 O인지 X인지를 떠나서 일단 빈정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스튜디오에서 빈정상한 분이 계셨고요. 정답은 어떤지 근데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 빈정상하면 안 주는 것이지. 아니 맞죠? 이렇게 실제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연인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일도 많을 거고요. 네네. 뭐 크지 않은 돈이면 뭐 딱히 차용증 같은 거 작성하지 않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증여한 걸로 보죠. 우리 증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줬으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줬을 때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통상 선물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1주년 기념 선물로 네.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거 나 돈 많이 썼으니까 나중에 우리 헤어지면 돌려줘. 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주면 끝입니다. 일단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네. 예. 소위 얘기하는 데이트 사기입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빌려달라고 하는 건지 그냥 달라고 하는 달라고 건지 하는 건지. 애매하게 돈을 가져가요. 네. 음. 그럼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일단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네. 아니면 사업상 거래처에 급하게 결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자금이 좀 경색되어 있다. 흐름이 안 좋다. 이런 명목으로 빌리고요. 실은 그런 명목을 쓰지 않죠. 뭐 유흥비 탕진, 도박, 그다음 뭐 게임 아이템 구매 이런 식으로 써버리고 게임 아이템이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인정에 호소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 네. 청구를 해서 받거나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연인 사이에서 본거래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변호사님 얘기 듣고 지금 욕 나올 뻔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줘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징여라는 단어는 부모나 자식 간에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연인 사이에도 징여라는 게 있다는 게 놀랍네요. 눈에서 막 불이 정말 분노하셨구나. 화가 났어요. 화가 정말 났어요. 분노하셨네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감독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 남자가 모양새 빠지게 이거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진짜로 그 서로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헤어지기면 쿨하게 딱 깨끗이 딱 그래. 해야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성들도 막 오빠 뭐 굿땡 뭐 이런 거 막 정말 오빠 막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또 사줬으면 사줬다 한들 맞아요. 거기서 끝이지. 비싼 추억 하나 얹었다. 이렇게 딱 하고 말아야지. 네. 주라 마라. 아이고야. 수업료 낸 걸로 생각하고. 여적지 빈정이 계속 여적지. 빈정이 아니, 계속 사네.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열린마당 분위기가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딱 좋아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용수 캐스터는 본인 스타일인데 예, 예. 옆에 있는 저는 지금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니 화가 나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네요. 화가 난다. 살면서 내 고막이 이쪽쯤에 위치해 있겠구나. 그걸 좀 처음 느끼고 있어요. 다음 주에 잘 바꿔요 그럼요. 고막이 막 울리고 있어요. 다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문제는 어떻게 또 내용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최대현 변호사님이 준비하셨네요. 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헬스장 이용료를 일시불 카드 결제로 했는데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면 결제 금액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다. 네. 이것도 어렵다. 코로나 겪으면서 맞아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간 회원권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가 있고요. 필라테스, 뭐 골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간 회원권을 이렇게 한꺼번에 끊어야지 할인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너무 답답하고 슬프죠. 어디다가 그렇죠.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사실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막상 이렇게 퀴즈로 듣다 보니까 네. 잘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립니다. 네. 헬스장 이용료를 일시불 카드 결제를 했는데 네.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결제 금액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다. 없다. 자, 잘 생각해 보시고 아주 신중하신데 모두들. 감독님 평소에 운동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네.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생각하신 대로 답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게요. 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옵니다. 문제가 약간 어려워요. 네, 어렵네요. 결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O를 드셔야 되고 아니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당첨객분들도 약간 어렵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자 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폐업했는데 돈을 어디 가서 받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폐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망하니까 폐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무슨 돈을 누구한테 받겠냐 이 말이에요.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예. 오. 저는 여기서 함정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로 네, 결제했을 일시불? 100개월로 때 할부를 하면은 카드 회사에 얘가 망해서 내가 이 돈을 낼 수가 없다. 네. 뭐 휴지를 좀 할 방법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일시불로 내가 내놓고 그러니까
사인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는 이제 이거는 내 결정이라. 아, 나 정남 씨는 근데 상당히 나 오늘 왜 이래? 진짜 잘하네. 오메. 나 왜 이래 아까 오늘? 그분이 아니, 오셨는데 나는 거기까지 그분이? 생각을 못 겁나 했는데 좋네. 일시불까지 다 진짜? 일시불이. 문제 함정이 있다. 일시불일과 할부 이용에. 뭐 생전 뭐 일시불로 뭘 끊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변호사님께 구체적인 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어떤 부분인가요? 정답은 옵니다. 야. 오늘 성적이 좋은데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지정남 그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정확합니까? 정말 정확한 답을 말해주셨거든요. 오. 일시불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데 할부 결제에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할부 결제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 카드 발급받으실 때 어떤 두툼한 책 같은 거 같이 오잖아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보기도 힘든 볼 수 없죠.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있어요? 할부 결제 항변권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가서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안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카드사의 그 카드 결제 항변권 행사해가지고 남은 할부 대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면 사실 최대한 많은 할부를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할 수가 있죠. 무이자면. 사실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뭐 30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다고 해보고 2개월 만에 그 헬스장이 망해버렸으면 폐업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50만 원씩은 할부 대금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이때 할부 결제 항변권을 행사를 하면 남은 200만 원 카드 대금을 안 내도 되죠. 그리고 나는 2개월 이용했고 50만 원씩 내면서 이용했으니까 손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카드사가 마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법률에 있어요. 그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소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사업자 쪽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 때는 네. 내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할부 결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권리가 있어서 헬스장이나 뭐 학원 같은 경우 장기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에 할부 결제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보통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이나 남자들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거 뭐 몇 푼이 난다고 그걸 할부를 해. 일시불로 해. 근데 마냥 그럴 일이 아니로군요. 이게. 아니네요. 예. 네. 그렇다면 그 항변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주신 거는 이제 300만 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변호사님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 이거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이 무이자가 된대. 6개월 무이자를 했어요. 6만 원 정도인데 가능합니까? 금액대가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다 보여주면 좋은데 네네. 사실은 카드사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개월 이상, 3회 이상 할부를 해야 되고요. 네. 할부 대금이 10만 원 이상, 카드 10만 결제는 원이 넘어야 20만 되군요. 원 이상입니다. 카드 결제는 20만 결제. 원이고요. 이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모든 할부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또 20만 원 이상의 결제이고 할부금 잔액이 좀 남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소비자 잘못이 없어야 돼요. 카드 대금을 본인이 연체했거나 그러면 또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런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업체 측이 폐업을 했을 때, 예. 그럴 때는 20만 원이 넘어야지 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네, 20만 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신용카드를 20만 원 이용할 때. 이상 그 3번 이상 할부. 아, 그러니까 2개월 3회인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는 1개월에 이르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번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를 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를 했었을 때 네. 이런 권리를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저는 드는 생각이 카드를 안 써야 되겠다. 와. 아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카드 쓰시라는 항변권을 보장을 받으려면 카드사에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카드를 대금을 납입기일 있잖아요. 뭐 23일이든 25일이든 그 납입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고 이제 저희가 권하는 방법은 내용 증명으로 좀 보내는 게 좀 오. 좋다라고 해요. 뭐 전화를 걸 수도 있지만 그 증명을 그러니까 우리 네. 내가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명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우편을 발생하는 게 좋고 그 우편에는 좀 증거를 계약서라든지 망한 사진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내셔야 좀 확실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네. 생각해도 카드 안 써야 되겠어요. 아, 그럴 수는 내용 없죠. 증명에 뭐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감독님처럼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이제 뭐 1년, 2년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운동을 하시니까 이런 경우를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활부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네. 어차피 내야 될 돈 뭐 다음 달 나오면 그냥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막상 내가 이런 그 상황에서 처하게 되면은 이 일을 처리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 사기를 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기죄는 형량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사기는 절대 안 네,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포기하게끔 해가지고 예. 동의합니다. 저는 항상 할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카드 할부금이 이렇게 막 멈춰졌어요. 몇 개월 이렇게. 그래서 그 구제 받기는 좀 쉽긴 하겠네요. 네, 현명하신 거예요. 이민수 캐스터가 카드 안 쓰고 현금 써야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방법들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알쏭달쏭 OX 퀴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 변호사님, 이제 예.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가요? 네, 이번에도 쉬운 듯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와, 이것도 쉽지 저희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일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많죠.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내가 예.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아직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혹자는 야 빌려줄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시는데요. 아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차용증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네. 또 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다시 드립니다.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못 받을 경우 차용증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자, 즉 할 수 있다는 O, 할 수 없다는 X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없다. 두 분, 저기 빨간 옷 입은 방청객 좀 높이 들어주세요. 이거 오 하신 거죠? 어.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하고 계셔서 나는 문제도 모르겠고 O인지 X인지 모르겠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은 속이 상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네. 속이 상해서 말만 들어도 맞아요. 속상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런 사례를 겪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감독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주위에서 돈 빌려주고 강제 집행해서 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도 강제 집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거 있다 하더라.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증이 있어도 안 된다. 돈이 있어야 줄 마음이 있어야 돈을 받는 거지 줄 마음이 없으면 강제 집행은 거의 어렵다. 저도 그래서- 답은 X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역불로 O를 들었어요. 왜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죠. 속상하니까. 맞아요. 광주 KBS 다큐 중에 암 환자를 삽니다. 네. 거기에서 나왔어요. 네네. 암 환자들이 뭐 치료해주면 나선다가 함께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달래요. 줬는데 문 닫고 날라버렸어요. 이 환자들 마음을 그냥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그 돈 꼭 받았으면 하는 아니 바람으로. 그런데 희망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은 그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이건 그냥 빌려준 거잖아요. 네. 차용한 것이니까 그건 너무 어렵다. 또 다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사기죄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 아 먹고 가버렸은 게 사기죄지요. 오늘 분위기는 두 분이 변호사님 같으세요. 그렇습니까? 저희 OX 퀴즈를 통해서 생활법률 좀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쌓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정답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왜요? 못 받는 거. 못 받아 못 받아. 네, 일단은 이 문제 출제를 한 이유는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이기도 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골랐습니다. 아, 일단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크게 법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입니다. 무슨 수소법원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법원입니다. 네.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이길 건지,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 건지를 결정해주는 법원이 수소법원이고요. 네. 그러면 판결이 나면 또 물어봅니다. 판결 이겼는데 돈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네. 물어봐요. 돈 안 들어오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의 문을 또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재판의 승소 판결과는 별개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차용증은 그러면 어느 법원이랑
관련이 있는 거냐? 네. 이게 문제인데 집행법원과는 관련이 없죠. 또 차용증은 재판할 때 가장 유력하게 사용되는 증거일 뿐입니다. 증거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차용증을 가지고 소를 제기를 해서 억울한 사정을 구제받고 승소 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별도의 강제 집행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 이후에는 절대 네. 이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용증이 증거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차용증의 뭐 효력이나 효력이나 진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네.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상대방이 다투면 또 이제 골치 아픈 싸움을 또 시작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빌려줘야 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 집행은 안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네. 차용증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오.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차용증은 실제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기재된 처분 문서라고 해서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그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을 발해요. 거기에 채무자로 돼 있는 사람은 채권자로 기재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죠.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강제 집행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정증서를 받는 겁니다. 공증. 그렇습니다. 오. 공정증서를 받으면 대부분 강제 집행에 대한 인락이라고 해서요. 내가 너한테 돈 못 갚으면 내 재산 그래 강제 집행해 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소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바로 강제 집행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증서가 최선일 수 있고요. 차용증은 차선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변호사님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변호사님은 사기 안 당하실 거 아닙니까? 이 법률을 이렇게 많이 아는 분이 사기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동네 무당 용언지 모른다고. 그런가? 네, 또 아니, 급소를 치는 아주 나는 또 사기꾼이 그런가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맞아. 변호사님은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 우리 이병수 변호사님. 어떠세요, 변호사님? 예, 실은 변호사라고 해서 사기를 안 당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사기를 계획한 사람들이 작정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속이면 누구도 당연히 재간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도 좀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네. 이제 변호사 직업을 갖게 된 이후에는 또 직업병이 생겨서 만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기당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전에 저를 쳐다보신 눈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보면은 그 선후배 동료들을 보면 변호사들도 은근히 사기를 좀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업상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의 구조를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나는 속지 않아. 그리고 난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틀리지 않고 그런 자만이나 교만들이 좀 네. 있어가지고 그 오히려 자기가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에게 오히려 속는 경우들이 많고 뭐 소위 말해서 뭐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오는 네. 그런 경우처럼 너무나 이제 내가 잘하는데 속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인간미가 확 느껴지네요. 정이 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언급해 주신 내용 다시 한 번만 살짝 정리를 해드린다면 나는 차용증 썼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증증서까지 꼭 확실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최 변호사님이 또 준비한 문제 있다고요? 어떤 문제인가요? 예, 이것도 문제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네.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갖고 오셔서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연장으로 선산에 모실 때 평소 아끼던 유품을 함께 넣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 문제도 어렵지만 말도 어려워요. 자연장, 유품, 불법 어디 가요? 아니,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네, 다 어려워요. 네. 요즘에 이제 자연장이 좀 이렇게 그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는 내용만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내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그런 경우를 당하셨는데 이걸 평소에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셨던 물건이에요. 그러면 같이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속상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아파요. 선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죠. 우리 가문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무엇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연장으로 선산에 모실 때 네. 평소 아끼던 유품을 함께 넣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X입니다. 전부 다 X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아니다. 생각하신 네. 거죠? 네. 저랑 같은 마음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너무 그럼 그 박하다 네. 그런 건 그럼 안 된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네. 우리 선산. 네. 우리 아버지. 무엇이 불법입니까? 네.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 그 노잣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리고 그 아버님 부모님들이 평소 아끼던 것을 옆에 내놓고 같이 이제 같이 가져가야 돼.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선산 내 선산. 땅이죠. 네. 내 땅이기 그치. 때문에 더욱더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막 뭐 폭탄이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이게 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맞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평상시에 맞아요. 좋아하셨던 곤방대에다 그러면 넣어서 같이 가시는 길에 네, 담배 한 대 태우면서 가시라고 넣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 담배값 하라고 좀 돈도 넣어줘도 되고요. 갑자기 부해가 나네. 네. 불법에다 하면 부해 날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정란 씨 처음부터 빈정상하고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러니까 법과 가까워야 하는 건지 멀어야 하는 건지. 맞아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옵니다. 불법이에요? 제가 문제를 잘 들으시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잘 들었는데? 예,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부장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고인이 평소에 아끼는 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좀 기념 삼아서 놓고 싶은 물건들을 매장을 하는 경우에 부장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새 매장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납골당에 또 어떤 물건들을 같이 모셔 드리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들으면 왜 불법이냐? 이거 당연히 합법이지.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선산이 아닙니다. 자연장입니다. 자연장. 예, 여기 문제 함정이 있었는데 자연장은 사실 그 관을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골을 네. 그 나무나 화초, 바위 옆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그걸 하거든요. 자연장으로 하네. 제가 매장이라고 안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연장이 매장 아닙니까? 근데 매장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자연장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자연장 그 유골을 그냥 뿌릴 수도 있는데 어떤 용기도 생분해성 용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30cm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분해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같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새 사실 자연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친환경적인 장을 많이 해가지고 뭐 선친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 밑에 이제 뭐 유골을 묻어드린다든지 어떤 화초에 묻는다든지 하는 거라서 당연히 이제 이 개념상 자연장은 어떤 물건과 개념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최 변호사님 그렇게 안 봤더니 서찬이 깔았어. 문제를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꺼가지고. 이걸 위반하면 뭐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벌금 과태료를 냅니다. 500만 원. 정말요? 내가 돼가지고 잘 알아야 되긴 이게 하겠네. 뭐 몰래 하시면 뭐 상관없을 건데 이제 또 걸리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매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매장은 예. 관에 넣는 거기 때문에 네.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매장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깔아 문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문제를 잘 읽으셔야 잘 들으셔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이제 오늘 매장 확실히 매장할 때 유품 같은 걸 같이 넣는 거는 괜찮다. 예, 그거는 네. 큰 상관은 없지만 또 통상 있는 일이고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옷가지를 같이 넣어서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같이 묻어드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매장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문제에서 드린 것처럼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땅에 묻기 때문에 네. 그 유골을 묻기 때문에 같이 넣어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장과 매장의 차이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제를 내드리면서도 자연장을 매장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왜 맞습니다.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왜 네. 손 드셨어요? 아니 저 갑자기 지금 하나 좀 생각나고 있는데 네. 제가 저희 텔레비에서 보면 KBS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강이나 바다에다 이렇게 유골을 뿌리죠. 뿌리잖아요. 네. 이것도 불법입니까? 강이나 바다도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텔레비전 왜 화초나 맨날 거기다 강에다 이런 데 뿌려요?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하. 보통 이제 나무나 화초, 그러니까 그쪽은 자연으로 괜찮은데? 약간 취지 자체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나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나무를 심으면서 그 유골을 거기다 같이 묻어드리면서 나무를 보면서 선친을 기억하는 형태의 그 장이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도 그 자연장 조성에 관한 법률을 좀 많이 전파시키려고 네. 좀 활성화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 앞으로 KBS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를 만들 때 잘 염두에 두고 만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푸세요. 네. 아니 저는 그게 합법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렇죠, 종종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그 조상 묘자리가 우리 좀 어둡고 습한데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나무 다 베어내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맞아요, 예. 그 방송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벌금을 변호사님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그 산림정화법 위반이라서 네.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인목이라고 하죠. 서 있는 나무, 산림 안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잘라내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와. 네. 이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내 소유다, 국유림이다, 공유림이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처벌 수위에는 상관이 있겠지만 내 땅, 내 살림, 그러니까 우리 땅, 우리 산이라도 처벌을 받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내 밭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갈까 봐 이렇게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아놓는 거. 그것도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땅 그게 앞에다 일반 막는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는 도로, 네. 평소에 다니는 통로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 땅이라도 함부로 막아버리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요. 예. 네. 그렇게 나무를 내 산이다고 이렇게 깎아내면 나중에 비 많이 왔을 때 어쨌든 재해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강력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다 한 3일 후에 녹화가 끝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네.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내주실까요? 이 변호사님. 다음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휴대전화 대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문제 왜 또 어려워.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어려워. 문제도 어렵지만 우리 말이 어려워요. 자, 자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녹음을 할게요. 휴대전화 통화를 저희 둘이 통화를 하는데 녹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임용수 캐스터 동의 없이 녹음 내용을 감독님께 알려드렸어요. 제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런 거죠. 예, 실제로 녹음 자체가 녹음 합법이냐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렇습니다. 불법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맞아요. 녹취를 네.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흔한 많아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좀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예, 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휴대전화 대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생각 다 하셨습니까? 저는 답이 딱 나왔네요. 네네. 자, 준비되셨으면 그래 처벌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때 오를 드셔야 되는 예, 예. 겁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않는다. 처벌이 안 된다. 네, 안 된다. 안 된다. 두 분 오늘 계속 의견이 잘 맞으시네요. 정남 씨가 오늘 성적이 좀 좋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지정남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당사자잖아요. 네. 했을 때 네. 증거로는 효력이 없지만 오.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공방할 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뭐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증거로는 쉽게 안 되지만 처벌은 처벌은 안 안 된다. 이제 저는 조금 그 설명이 좀 틀려질 것 같아요. 된다. 당사자가 참여. 이게 내가 참여해서 내 핸드폰에 녹음을 했어요. 네.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증거로도 채택이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 3자가 녹음을 해서 나한테 줬다.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김변 그거 확실합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참여했으니까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녹음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내가 효력을 받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진짜 이봉수 헷갈립니다. 변호사님의 정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설명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자, 일단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나라 대표 휴대전화기, 그다음에 미국 회사의 네. 대표 휴대전화기 있죠? 네. 딱 떠오르시죠? 네. 예. 자, 그 두 휴대전화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녹음 기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네. 이제 미국 회사 제품에는 없죠. 없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바로 양국의 법 차이 법률 때문이죠. 차이.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대화자 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국이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합법인 나라가 있고 불법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 반대 답을 드셨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왜 내 대화를 녹음을 해?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나올 수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라들마다 법이 다르고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대 4에서 7대 3 정도로 합법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네.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닌 거고 실제로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거 불법으로 봐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개정안을 낸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결론은 우리 법상은 합법입니다. 그러면은 통화 중 녹음을 하다가 끊었는데 상대가 안 끊어서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됐어요. 그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뭐 상대방이 끊겠지 생각해서 내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하는 대화가, 얘기가 네, 그대로. 대화가 녹음이 됐었을 때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일부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요.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끊어졌네? 네. 저쪽에서 근데 무슨 소리가 나네? 한번 녹음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고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대화 녹음은 불법입니다. 도청 내지 감청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녹음 파일을 보다 보니까 그런 녹음이 발견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좀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녹음 파일을 추후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녹음했던 거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런 주장이 힘을 잃겠죠. 나중에 써버렸다면 악의적인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녹음 잘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직접 육성으로 듣는 것이니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네. 통화 상대방이었거나 본인이 네. 아니면 대화의 일방이었거나 하면 그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수 캐스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꼭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런 녹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특히 사업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사소한 단어 그다음에 문장, 문구 네. 하나로서 해석 내용, 주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녹음은 사실 현대인들한테는 좀 필수가 아닌가 필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녹음 파일의 내용을 속기사들을 통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실제 재판이 갔을 때 법리 판단보다는 사실관계 인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녹취록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아주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녹음을 생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또 녹음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하면
좀 깨름직하네요. 네. 묻으냐? 나는 금방 시치고 나왔는데 너 묻고 있어. 뭐 이런 것이 다 녹음이 됐다가 뭐 지정남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그러기도 하네요. 기분이 솔찬이나 나쁘네요. 네.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솔찬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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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분 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은 합법인데 상대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헌법상 음성권이 인정이 됩니다. 내 음성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채취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든 통신비밀법상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충돌돼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당신이 녹음을 했는데 나는 기분이 나쁘다. 당신이 내 목소리를 녹음할 이유가 없다. 당신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요. 실제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정남 씨 팬이어서 녹음했어요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지정 선생님 패소죠. 오메 자나깨나 말 조심. 자,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예. 네.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쳐서 네? 받은 돈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와, 홍길동이군요. 예. 사기꾼이 있는데 이 나쁜 사기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내서 당신 피해 받으셨죠? 이렇게 드렸어요. 이건 정말- 내가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완전 전 최대현 와. 변호사께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와,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일이 있긴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례가 나왔겠죠. 예. 자, 자, 그러면 어쨌든 아니 사기꾼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도 사기는 또 사기니까요. 예, 이게 말도 어렵습니다. 제가 잘 읽고 문제 다시 드릴게요. 네. 사기꾼에게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유, 상을 줘야 되나? 사기죄인가? 네, 어머님들의 표정이 도무지 저건 무슨 네, 말이냐 하는 대체 표정이세요. 무슨 소린가 하시는 거죠. 네, 네. 자, 어쨌든 자,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다 하셨죠? 예,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만 동그라미 O를 하셨고요. 드셨고, 두 네. 분 또 X를 드셨어요. 저는 이 X를 들으면서 네.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눈물 닦으세요. 그러니까 닦아. 감독님 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 사기 맞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게 사기가 맞아요. 사기는 맞는데 네. 내가 이 X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질 수는 없잖아요. 또 정남 씨한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질 수 없어서. 예, 근데 네. 사실은 이것을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것인데 또 법이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답 안 나왔는데요. 네. 아니 저는 답을 확신해요. 아, 왜 확신하셨고요. 그러냐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치나 그냥 보통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누구를 주나 똑같은 사기는 사기니까. 사기야. 사기는 사기다. 사기는 사기고 사기다. 재판정에서 이제 참작은 되겠죠. 법에서 눈물이 있다? 그렇죠. 예. 눈물 닦으셔요. 알았어요. 예전에 저희 OX 퀴즈 할 때 하고요. 지금 두 분의 설명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 정도까지 설명 안 해주셨는데 저희가 OX 퀴즈 한 보람이 있네요. 야, 그럼요.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아니, 정답이든 아니든 저쪽의 무게감을 제가 실어줍니다. 예. 두 네. 분의 정서가 저랑 상당히 비슷하시네요. 네.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영화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 이병헌 배우, 강동원 배우가 주연한 마스터라는 영화에서도 다단계 사기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강동원 배우가 결국은 그 사기꾼인 이병헌 배우를 속여서 큰 돈을 돌려받은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전부 다 입금을 해주는 속이 후련하단 굉장히 말이죠. 통쾌한 장면들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강동원 배우가 경찰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렇죠. 예. 뭐 너무 통쾌하고 즐거운 장면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사기죄라는 게 기망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상 처분행위, 돈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너무 정확하게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수준인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든 일반인에게 사기를 치든 그 행위 자체를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사적 처벌, 그러니까 개인 간의 복수를 금지해요. 금지돼 국가만이 있어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처벌할 있습니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개인이 그 사람을 응징을 한다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고 홍길동은 다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대한 변호사님이 오늘 적잖이 당황을 하신 것이 네. 두 분이 너무나 정확한 설명을 설명해 해주시니까 주셔서 구체적인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듯한 표정이어서 적잖이 당황하신 듯합니다. 네, 자연장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 최대한 변호사님의 눈동자가 흔들리셨어요 지금. 두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연장 아니면 힘드셨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변호사님 예. 내주시죠.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잔금 지급 당일에 꼭 해야 한다. 자, 저희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과거에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한 번 들었다고 저기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 그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OX 퀴즈를 할 때 그때 그 문제 나왔어. 답은 모르겠어. 그만큼 헷갈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네. 저희가 문제를 다시 드립니다. 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확정 일자를 일자를 잔금 지급 당일에 당일에. 꼭 해야 한다. 자, 꼭 해야 잔금 한다. 지급 당일에 꼭 해야 한다가 문제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지정남 씨 표정 어떡하실 거예요? 전에 그걸 떠올리고 계속 계시죠? 떠올렸는데 뒷부분이 흐릿해졌네요. 그렇죠. 정답 발표했던 부분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문제는 어째 지정남 씨 따라가요? 저도 똑같이 뒤가 지금 그래요. 당일이냐 전일이냐 이게 지금 헷갈리네요. 지금. 자, 일단 한번 답을 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일단 X를 하겠습니다. X. 뒤쪽에 계신 방청객분들께서도 한숨을 많이 쉬고 계셔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려워요. 감독님 설명 들어주시죠. 저는 지금 지난번에 이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랬어요. 같은데 네. 기억을 아무리 되돌려봐도 당일날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네. 전입신고고 제가 확정 일자를 해야 되느냐 전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이 전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X로 전일에 할 수 네. 있다. 네. 기억나요? 지금 이봉수 변호사님 표정을 봤는데 아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계시네요. 우리가 맞춘 거지. 맞춘 거예요? 맞춘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렇게 똑똑할 수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4시간 전에? 맞아. 네. 구체적인 네. 말씀까지 하고 계서 24시간 표정을 보니까 전에까지. 더 당황하시네. 표정이. 맞는 거지. 이동수 변호사님. 맞은 거지. 표정이. 정답은요? 정답 알아볼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맞아. 우리 기억이 좀 맞은 것 같다. 설명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경각심을 위해서 예.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답이 맞습니다. 네. 너무 놀랍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요. 일단 이사를 가서 실제로 이사를 마친 뒤에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네.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네. 집주인 바뀌었네? 이럴 게 아니고 당신 뭐야? 나 계속 살 거야. 이게 대항력이에요. 안 나가도 돼요. 자,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생깁니다. 혹시 집이 잘못돼서 소위 말하는 빚잔치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기 권리 행사하겠다고 다 왔을 때 저리 가, 내가 먼저야.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우리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0시예요. 우와. 실제로 전세 사기 유형 중에 하나가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정일자. 받기 전에 네.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립니다. 집주인이. 집주인이. 네. 몇 시간 차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근저당권이 세입자보다
앞서는 거예요. 앞서죠. 예, 그러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그 전날 네. 예, 그 신청을 하시기를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전세 계약할 때 전날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날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집주인과 음. 임대차 계약을 쓸 때, 뭐 전세 계약을 쓸 때 특약 사항으로 네. 잔금 지급 전날 미리 전입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있다. 이런 취지의 특약을 꼭 삽입하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네. 네. 아니 또 두 분이 오늘 정답도 잘 맞추시지만 워낙 설명이 친절하셔서 맞아요. 제가 두 분께 상담 한번 가겠습니다. 언제든지요. 근데 자, 우리 이제- 지역에 예, 이 예. 신혼부부, 청년부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아요. 조심스럽게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네. 예. 자, 이제 오늘 또 준비한 문제. 최 변호사님이 또 이번에 네. 준비하셨다고요? 예, 뭐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말다툼 중에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얘라이 사기꾼아. 아우 속 시원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주실 때 계약서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아직 잔금 지급 전이고 확정일자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등기부 등본에 뭐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근저당. 근저당 네.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세입자가 될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꾼 아니야 나오잖아요. 요럴 때 사기꾼 요럴 때 하죠. 사기꾼. 네. 네. 명예훼손 명예훼손 왜 헷갈리는데요? 예, 예. 네. 아니, 진짜 사기꾼한테 사기꾼이라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자, 어쨌든 궁금합니다. 말다툼 중에 문제 드릴게요. 말다툼 중에 네.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해당하면 오, O, 아니다. X. X. 야, 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야. 자, 이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많다는 뜻이기도 그러게 해요. 말이에요. 예. 네. 자,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가 네 분이고요. X가 오늘 세 두 분 분입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계속 아니, 동일하시죠? 진짜 많이 늘었네요. 아니 산 세월이 지금 몇 와, 년인데 아니, 이제 난 진짜 막차 정남씨 진짜. 처음에 나오고 할 때는 게임이 안 됐잖아요. 감독님! 감독님이 하실 말씀을 아, 그런가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닌가요? 저는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미리서 이렇게 패를 아, 까요. 미안. 까요? 아따, 참. 자, 설명 들어오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사실은 말로 따져보면 사기를 친 사람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요. 사기꾼이어도 명예훼손이고. 이제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그 너무나 상대방을 모욕적이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교수님한테 누군가 쫓아가가지고 수업 중에 이 사기꾼아 막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막 이렇게 폰으로 막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일파만파 됐을 때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이죠. 응. 아직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일 것 같아요. 자, 어우, 그러면- 설명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답변 정답 듣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정답은 X입니다. 음의 무한해를. 아, 혹시 저 변호사님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되거든요. 사기꾼은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너는 사기 전과가 있어. 그러니까 O냐 X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해야만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사기꾼한테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가 있는데 네.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가 모욕죄. 없습니다. 네, 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하고 모욕죄. 그러면 저기하고는 저 형량이 틀린가요? 예, 명예훼손이 좀 더 세고요. 오, 질문 모욕죄로 굉장히 생각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감독님. 네, 네. 예, 형량 차이가 있네요. 형량 차이가 있고. 모욕죄도 있고 뭐 무고죄도 있고 뭐 많죠. 많네요. 네. 네, 오늘 평소에 그 저희가 OX 퀴즈 진행할 때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저는 느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의 성적이 어땠는지 이 변호사님 어떻게 예. 보셨나요? 오늘 우리 감독님이랑 우리 지정남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네.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뵐 기회가 있으면 네. 난도를 확 올려서 네,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요. 예. 네,
우리 감독님 입도 못 대실 정도의 아, 어려운 문제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법률 책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봉수 변호사님도 섭섭한 말씀 드려요. 웃으면서 하시네. 다음에 어려운 문제 골라오시면 제작진에서 한번 초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은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아주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고 네. 생각 외로 정말 정확한 답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사실은 그 놀랍기도 했고 또 저도 똑같이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전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함정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예.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걸요?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웠어요. 최 변호사님 오늘 그냥 저랑 손잡고 같이 퇴장하시죠. 자, 오늘 열린마당에서 준비한 생활 속 OX 퀴즈 함께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께서는 기존과 다르게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감독님 네. 어떠셨나요? 아니, 정말 저는 이 알쏭달쏭, 우리 열린마당의 알쏭달쏭 이 퀴즈 때문에 이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많이 봐요. 네. 전혀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그 나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밀하게 좀 들어두면은 상당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는 속담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쌓이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많이 들었더니 쪼까 이게. 잠깐. 네. 야, 정남씨 이거야.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분과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열린마당 오늘 순서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